주말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의 햇살보다 포근한 이불 속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시나요? 친구들의 "오늘 뭐 해? 나와서 사람 좀 만나" 라는 연락에 나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온다면,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며 "나 진짜 사회성에 문제 있나? 혹은 나 왜 이렇게 게으르지?" 라며 자책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단언컨대 당신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아주 특별하고 섬세한 고성능의 뇌를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이 집을 사랑하는 건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질 낮은 자극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가장 지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유독 집이라는 공간에 집착하는지, 그들의 뇌 구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집에서 보내는 그 고요한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상황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지적 해상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보통 사람들의 뇌가 일상의 정보를 480p 화질의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담아낸다면, 고지능 집순이들의 뇌는 초고 화질인 8K 시네마 카메라로 세상을 촬영합니다. 사람이 많은 카페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뇌는 적당한 소음과 사람들의 대화를 배경음악처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다릅니다. 옆 테이블 사람의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커피잔이 부딪히는 찰나의 소리, 매장의 조명 밝기, 상대방의 말투에 섞인 미묘한 감정의 변화까지 모든 데이터를 초고 화질로 수집합니다. 데이터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처리 장치인 뇌는 엄청난 열을 내며 돌아가게 되죠. 남들은 대충 찍고 넘길 장면을 당신은 모든 디테일을 살려 분석하고 있으니 남들보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건 너무나 당연한 물리적 결과입니다. 당신이 모임 후에 기빨려 라고 느끼는 건 성격이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처리해야 했던 정보의 총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진화심리학자 사토시 가나자와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사바나 행복 이론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사바나 초원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생존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교류할 때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현대인도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깨지는 유일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지능 그룹은 사교 활동이 잦아질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고 혼자만의 시간이 보장될 때 가장 높은 행복감을 보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지능자들의 뇌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만의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의미 없는 수다나 피상적인 관계는 목표를 방해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 억지로 웃어주는 것보다 집에서 책 한 권을 읽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뇌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 뇌에는 감정과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와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편도체의 감도가 매우 예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아주 작은 변화도 즉각적으로 감지하죠. 동시에 이들의 전전두엽은 매우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죠. 밖에서는 이 두 기관이 쉴 새 없이 경보를 울리고 분석하느라 과부하가 걸리지만 통제 가능한 공간인 집에 들어오는 순간 상황은 반전됩니다. 집은 모든 변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조명의 밝기, 소리의 종류, 온도를 나에게 맞게 세팅했을 때 비로소 뇌의 방어 기제가 해제됩니다. 이때 고지능자들의 뇌는 평소보다 수십 배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플로우 상태에 진입합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창의적 폭발과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뇌를 최적의 장소에 둔 것입니다. 집순이들이 외출을 꺼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몰 토크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지능이 높고 내면 세계가 풍부한 사람들에게 알맹이 없는 대화는 영양가 없는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고 몸만 무거워지는 음식 말이죠. 요즘 날씨 춥죠? 점심 뭐 드셨어요? 같은 형식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뇌의 에너지를 쓰는 것은 고지능자들에게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들은 진짜 대화를 원합니다. 삶의 본질, 우주의 원리,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서로의 깊은 내면을 공유하는 대화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불가능한 자리라면 차라리 집에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류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 방 안에 혼자 조용히 머물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독을 즐길 줄 안다는 건 그만큼 당신의 내면 세계가 타인의 박수나 인정 없이도 충분히 풍요롭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완전히 떠는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죠. 그럴 때 당신의 고귀한 뇌를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심리학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에너지 예산을 세우세요. 오늘 나갈 모임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몇 %까지 쓸지 미리 정하는 겁니다. 50%가 소진됐다고 느껴지면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나세요.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입니다. 둘째, 3초의 법칙을 활용하세요. 너 왜 이렇게 요즘 안 나와? 같은 불편한 질문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속으로 3초만 세면 편도체에 흥분이 가라앉고 전전두엽이 가동됩니다. 요즘 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라고 우아하게 대답할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귀가 후에 리셋 루틴을 만드세요. 집에 오자마자 유튜브를 켜는 건 쉬는 게 아닙니다. 뇌에 또 다른 데이터를 쏟아붓는 거죠. 조명을 낮추고 5분간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세요. 뇌에게 이제 안전해, 회복해도 돼 라는 신호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기만의 순수한 주파수를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이 주말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 자랑할 때 당신은 집이라는 고요한 성소에서 당신만의 깊이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깊이가 바로 미래의 당신을 만드는 힘이 되고 창의성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남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면 마음껏 그 시간을 누리세요. 당신이 집에서 보내는 그 모든 순간은 뇌를 아끼고 영혼을 채우는 가장 지적인 활동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혹은 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집순이 라이프를 공유해주세요.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고요한 공간에서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